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주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어저께 제가 드라마를 하나를 봤어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내용은 이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 철종 때 이야기 같더라고요. 흥선대원군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최천중이라는 사주학자가 나오는데요. 사주쟁이가 나오는데, 뭐 서울 한양에 있는 아주 뛰어난 모든 점술가들, 뭐 사주쟁이들 다 한 곳에 모아갖고, 그죠? 뭐 사주를 하나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사주를 적어놓고 그 사주에 관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한테, 사람한테 이만한 막 금덩어리 있더라고요. 그 금덩어리를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이제 뭐 거기 있는 사주하는 사람들 둘이서 저거는 중종의 사주다. 그리고 최천중이는 그러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뭐 왕의 사주고 저 사람은 뭐 백성의 어버이가 되는 사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세도가 다 본인이죠, 그죠? 본인 사주를 적어놓고 맞추라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보더니만 저 사람은 뭐 아버지가 둘이고 그리고 자식이 일찍 죽었고 당사자 역시 1년 안에 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야, 일제가 왜곡해 놓은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가. 정말 일제 36년에서 일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일제는요, 우리 민족에게 이 정신세계를 분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요, 이러한 것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 해요, 그죠? 뭐 여자와 북어는 사흘도리로 패야 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얘기, 그죠?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우리 과거에는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여자는 하늘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비들에게 감히 하대도 하지 못해요. 선비들이 자기 처를 부를 때는요, 처에게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경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요, 남편의 관직과 똑같은 직책, 그 품계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풍수지리학적으로 보아도, 그죠? 여자들이 기거하는 내당은 집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깊숙한 곳에 그렇게 두게 되었죠. 그리고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받는 유산과 동일하게, 그죠? 재산 분배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들은요, 여자를 근본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우대를 했어요. 동일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오히려 더한 대우를 받았죠. 어떤 게 있냐면요, 그 근거 기록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선명하게 보면 자원오행 있죠. 제가 유일하게 조선시대부터 그 근거가 남아있는 기록이 자원오행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자원오행에 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계집여자가 들어가는 한자 있죠. 부수가 계집여자인 그런 한자들, 그 한자는 무조건 자원으로 토입니다. 토는요, 제가 고구려 사신도에서 토가 뭐라 그랬어요? 사방에 있는 신들을 균형을 잡아주고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 왕이라 그랬죠, 그죠? 여자는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뭐 계절을 나타낼 때도,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이에 뭐를 다 들어가요? 토가 다 들어가죠. 왜?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의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는 여자다 해서 여자를 굉장히 존중한 그런 우리 선비 문화예요. 그런데 일제는 이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죠? 여자를 하대하고 천시하는 자기네 문화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일본에서 그러한 겁니다. 일본에서 그러한 거지, 우리는 절대로 여자를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자는 세상의 근본이라고 해서 가장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제가 위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라도 자기 사모님한테, 여러분들 사모님한테요, 가능하면
존대를 하세요. 그게 우리 선비들의 도리입니다. 다음으로요, 고려장 얘기인데요. 일제는 우리에게 고려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모두 학교에서 배우실 때 전부 고려장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효사상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군사부일체라 해서 스승과 임금과 부모님은 하나다.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고려장은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일본에 있었던 역사죠. 그것을 우리에게 슬그머니 집어넣은 거예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군신화, 그죠?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동굴에 들어가서 끙끙 앓다가 뭐 100일 뒤에 나와서 사람이 돼서 당군을 그런 거짓말을 왜 집어넣냐면요, 2만 년이 넘는 우리 역사를 5,000년대로 줄여버리기 위해서 그 사이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을 일제는 이렇게 위조를 하게 되죠. 또 아까 드라마 이야기 같이, 그죠? 사주와 얘기예요. 세상에 중종과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은 조선시대에,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수천 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 수천 명이 다 왕이 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세도가 자기 사주와 동일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또 그 이전의 사람들까지 다 파야 되니까, 그죠? 아마 수천 명 될 거예요. 그 수천 명들이 전부 아버지가 둘이고 자식이 일찍 죽고 본인도 1년 내에 죽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왜 일제는 이렇게 엉터리를 갖다 집어넣었을까요? 왜냐면요, 우리 선비들을 천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선비들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오봉도라고 임금이 자기 등 뒤에 큰 그림에 1월 오봉도를 늘 그려놓고, 그죠? 어디를 가든지 이 1월 오봉도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음양오행학은 우리 학문의 근본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음양이라는 자체가요, 하나와 하나가 모여서 두 개가 된다는, 또 두 개가 아니고 하나와 하나가 모여서요,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또 하나가 두 개로 분화가 되니까 둘은 곧 하나요, 하나는 곧 둘이다라는 그런 심오한 뜻을 가진 그런 이론이에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같은, 그죠? 그런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이 자꾸 드라마로 방영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은 모두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주는 그렇게 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똑똑한 사람들은 보면 저거 점이야 라고 하겠죠. 또 그 사주학자 주변에 무속인들, 무당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전형적인 일제 스타일이라는 거죠. 왜? 우리 선비들을 무당과 같은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여자를 천시하는 거, 부모를 천시하는 거, 학자를 천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율곡 선생님이 점쟁입니까? 태계 선생님이 점쟁입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점쟁입니까? 그 외에 제가 교육시켜드렸던 임진왜란 때 그 능력이 있었던 그 의병장님들이 전부 점쟁입니까? 일제는 그들을 그렇게 점쟁이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임금이 점쟁입니까? 점수를 뒤에다가 딱 표시해놓고 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점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기회에요, 드라마를 쓰시는 작가분들도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 있죠? 예전에 초등학교 때 시험을 쳤대요. 시험을 쳤는데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골라보시오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전부 침대다 이렇게 체크를 했더랍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광고가 있었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다 침대가 가구가 아닌 줄 알게 됐던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님들이 그렇게 허구로 엉터리로 사주학, 우리 선비들이 했던 그 공부를 엉터리로 방영을 하시게 되면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 또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선비들을 점쟁이와 동일시해버립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들, 위대했던 조선시대의 역사들을요,
다 점쟁이 문화로 천시하게 돼버립니다. 그 죄를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절대 제가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에는 사주학이 없었다. 사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결합의 학문이지 절대 단독적인 학문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한 사람의 사주를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는 점입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무속인 거죠. 여주인공.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무속인들은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영역이니까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학문적인 내용은 다른 겁니다. 사주학은 학문이에요. 그 학문을 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음양오행학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지금 모든 분들이 쓰고 계신 한글 자체도 점쟁이의 한글이 돼버립니다. 그 음양오행학을 기초해서 만들어낸 동의보감이라는 서적 자체도요. 점쟁이의 책이 돼버립니다. 왜? 그 책의 근본 이론이 음양오행학이에요. 양생의 원리잖아요. 기를 양자에 살생자, 삶과 건강을 나타내는 그거를 기른다라는 그런 근본 원리를 만들어낸 동의보감과 그죠? 훈민정음 그 자체가 전부 점쟁이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이게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세종대왕도 점쟁이가 돼버려요. 왜? 음양오행학으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음양오행학을 추종한 그런 왕 아닙니까? 공부한 왕이잖아요.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점쟁이입니까? 일제는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정신문화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을 우리가 가장 존중하고 대우를 했던 여성을 천시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고려장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효사상을요 말살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우리의 고유한 학문이었던 사주학을 점쟁이의 학문으로 격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조선시대 모든 선비 학자분들이 다 점쟁이가 돼버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드라마 작가님들 제발 글 한번 쓰실 때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지금 알고 계시는 철학원 원장들 이런 사람들요 일제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세뇌당한 본인도 모르죠. 왜? 저희들도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공산당은 머리에 뿔나고 또리 장군 나오고 이럴 때 그죠. 정말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는요 공산당은 머리에 뿔이 있는 도깨비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세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요 여성을 하늘같이 존중했어요. 또 부모를 하늘같이 존중했어요. 이런 것들 없습니다. 또 사주도요 우리 전통의 학문입니다. 학문은 풀어서 답이 나와야 돼요. 동일한 수백 명이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 옛날 우리 선비들이 그런 거 몰랐겠습니까? 우리 선비들 절대 바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임진왜란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선비들은 펜은 붓보다 강하다는 걸 실전으로 해서 보여준 그런 위대한 분들입니다. 펜이 칼을 이겼잖아요.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드라마 작가님들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기록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치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흥미를 위주로 그렇게 쓰시게 되면 우리 자칫하면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망하게 만드는 정말 천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호응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화는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거. 우리 민족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고 역사적으로 아주 위대한 민족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